K방산 기업들의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인 2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과 군 전력 증강에 나서며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량 공급한 미국이 군수품 재고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 지속 녹화하고 있어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군수품 재고 복원 과정에 참여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K방산 해외 수주액은 역대 최대치인 173억 달러 약 22조 9,100억 원을 나타냈는데요.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큰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1월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시작으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고성능 정밀무기 체계인 천무, 원양경비함 등 수출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처럼 수출이 늘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위상도 커졌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에서 2021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며 세계 무기 수출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실적을 웃돌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요. 우리에겐 큰 손님인 폴란드를 넘어 호주, 루마니아,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대형 수출 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와 레드백 장갑차 50억에서 75억 달러 수출 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대로템은 이집트와 K2 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핀란드,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콜롬비아와 FA50 수출을 논의하고 있으며 LIG넥스원은 천궁2의 중동 수출을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지난달 24일 FA50 경전투기 18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맺은 뒤 5개월 만에 새로운 시장을 뚫은 것이죠.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200억 원 규모로 초도 납품은 2026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카이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뒤 맺은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로 말레이시아는 FA50과 같은 기종으로 18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출된 군수품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적잖은 실적을 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군이 겪는 155mm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재고 부족 사태는 위기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만 107만 4천 발, 작년 8월까지 제공한 제블린은 7에서 8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8,000발에 달했는데요. 이는 미군이 155mm 포탄 100만 발과 제블린 8,000 발을 다시 창고에 쌓는데 5에서 7년이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CSIS는 이 같은 무기 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동맹국과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협상팀은 포탄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와 수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방산업계는 5.56mm 소총 탄알부터 155mm 포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풍산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풍산은 올해 방산부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것은 물론 작년보다 11.1% 늘어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죠. 한국판 제블린으로 불리는 현궁을 생산하는 LIG넥스원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제블린을 모델로 이 회사가 개발한 대전차 휴대용 미사일인 현궁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제블린 재고 부족 사태가 현궁 수출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방산이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